크게 이름을 얻었지만 벼슬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항관사림의 위치에 머무르든지 요새 글과 학문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학문을 할 수 있는 건 자격이죠. 자격. 그 다음에 옛날에는 뭐냐면 도학, 의학에 심취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의학, 또 종교철학. 그래서 자격, 교육, 이게 교육의 사림이라고 하는 별에 있으니까요. 의학, 종교철학 이런 분야에 인연하여 활동을 사문이 뭐 기본적인 어떤 그 보상은 이루었다. 그러나 큰 관운이 없으니 운내서 관운을 잘 채워줄 때만 쓰다가 결국 그 관운이 끝나버림과 동시에 다시 사림으로 돌아가든지 한가로운 벼슬에 머무르고 말든지. 그러니까 지금 교수직으로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뭐냐면 글과 학문은 있는데 글과 학문에 어울리는 벼슬은 없는 분들이 대부분 다 과거의 사림에 있는 거죠. 요즘은 이제 주로 이제 교육이나 언론기관, 언론방송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언론방송에 보면 뭐라고 기자 이렇게, 이 자자가 무슨 자자인 줄 압니까? 자자. 놈자자예요, 놈자자. 뭐 판사, 검사 할 때 그 사자는 물론 이지사자도 있고 뭐 선비사자도 있고 합니다만은 오죽하면 기자라 해야 돼, 기자. 적는 놈이다, 적는 놈. 놈자자, 겉자자, 그죠? 그냥 놈에 불과하다. 어떤 놈, 그죠? 그게 뭐냐, 왜 자자를 붙여도 내가 뭐 또 그걸 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벼슬이 없으니까. 그래서 글과 학문은 있는데 벼슬은 없으니 놈이라 해도 어떻게 할 바가 없더라. 그래서 그 현대 사회에서는 자격 교육, 언론 방송, 그 다음에 이런 분야에 인연하여 활동 구할 때 성공 발전이 쉽다. 자, 그 다음에 관도 없고 인도 없다. 그러면 당연히 또 어디로 넘어가요? 관도 없고 인도 없으면 일이 다 도로 넘어가겠죠, 그죠? 나머지 그러면 재 아니면 식신은 있겠지 뭐, 그죠?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서로 꼬리를 무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겠죠? 예. 근데도 저 중에 어느 하나는 해당할 것 같은데 실제로 사주를 보면요, 식신생자도 올빵하고 관인동면도 올빵하고 막 어느 한쪽으로 막 그 족보를 갖다 나누게. 그래서 뭐냐면 결국 비빔밥이다 이거죠, 비빔밥.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변형된 모양을 결국은 이제 해석을 붙여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 있는 놈이 인성만 있다. 그죠? 그러면은 재물을 취해오는 방법이 뭐지? 가장 자연스러운 식신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인성으로 취해온다 하면, 인성이 뭐예요? 학문, 자격, 인허가, 면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의 사업에 가담한다. 왜? 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렇게 그 육친끼리 서로 어우러지는 어떤 수많은 패턴을 저 기준에서 보시다 보면은 이 사람의 그 벼슬의 속성, 높낮이, 그 다음에 혼잡에 의한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인성은 하나인데 관이 뭐예요? 편관, 정관 다 드러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조직의 전변이 발생하겠죠, 그죠? 조직의 전변. 그 다음에 관이 있기는 있는데 세력이 없다. 그러면 폼이 덜 나는 조직 사회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는 별 탈이 없다가 발전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한꺼번에 저런 이제 틀을 가지고 자기 팔자에 있는 것들을 해도 좋고 주변 사람 걸 쭉 보시라니까요. 보시면 이 친구는 이래서 이런 조건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다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더 빨리 이제 해석을 하려면 여러분이 이제 드디어 이제 2초를 극복하는 1초로 가려면 뭐가 있냐면 지장간. 지장간 배우셨죠? 이 지장간이
사실은 이제 뭐 지장간이 그 삼합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개념부터 해서 사실은 제가 삼합 하나만 사실 한 6개월 강의해야 돼요. 6개월요. 딱 삼합 하나. 근데 삼합 하나를 알면, 뭐냐면, 자연의, 뭐예요, 그러니까 윤전이죠, 윤전. 돌고 도는 게 삼합 속에 전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삼합을 알면은 사실 이제 거의 뭐 오행이라든지 이런 거로부터 여러분이 자유를 가질 수 있는데, 삼합론을 먼저 사실은 크게 설명해 놓고 지장간을 이렇게 엮어 나가야 여러분들이 좀 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데, 사실 뭐 그 정도까지 시간이 어차피 안 되니까, 간단하게 일단 적용해 써먹는 것만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장간에 있다는 것은 제일 먼저 뭐냐면 천간의 간지 모양이라고 하죠. 천간에 드러난 것 있죠. 그죠? 드러난 것. 자, 그 옛날 책에는 뭐라고 나와요? 수기가 유행한 것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옛날 책까지 공부 안 하시는가 봐, 전부 다. 예. 진짜 저는 옛날 책 다 읽고 나서 다 태웠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옛날 책 어느 구절이라도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옛날에 제가 84년도에 여기 서울에서 저쪽에 어디죠? 노량진역에 가면 그 입시계 하고 많이 있죠, 그죠? 저도 그쪽 출신인데 거기서 국사 강의를 너무 잘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단가반 수업을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세계사 과목을 우리는 그 과목 다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계사 과목을 하던 선생님이 그냥 자기 개인 사정으로 한 15일을 남겨놓고 강의를 그만둬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단가반이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번 달에는 무슨 과목 하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이 세계사의 나머지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 국사 선생님이 세계사 강의를 한대요. 그때 어린 생각에, 아이고, 국사 선생님이 세계사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렇게 마음에 반신반의하면서 반지를 이렇게 수업을 들어갔는데, 세계사 강의를 더 잘하더라니까요. 제가 사실 아주 시간을 넉넉하게 두게 하면 제가 정리한 격용론 이런 걸 사실 강의를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지금 하도 이제 바빠서 그래요. 바빠서 다 뛰어넘고 여러분한테 사실 격용론도 우리가 중간에 제가 항상 터치를 하고 하는데 제일 바쁜 것만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 격용론을 깊이 하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 파격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되고 합격을 가지고 수없이 맹골도 맴돌다가 결국은 뭐는 비빔밥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맴돌아 봤기 때문에 뭐가 함정인지, 뭐가 필요한지 제가 사실은 격용론을 배우고 있는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보다 더 뭐냐면 새로운 무기가 나왔으니까 빨리 M16 말고 이 대포가 나왔으니까 빨리 대포부터 배우라는 거죠. 그런 입장에 제가 서 있으니까 제가 막 뛰어넘는 것들이 많으니까 듣는 분들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제 마음이 이제 이게 뭐가 빠졌는데 제가 알면서 지금 진도를 뽑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역학을 어떤 선생님 만나 배우는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가이드가 지리산을 열려서 한 1000번쯤 오르내린 가이드가 하루 만에 여행을 마치라.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가이드도, 그죠? 남들도 다 아는 산봉우리만 가르치면서 저거 보세요, 멋있죠? 저거 보세요. 이러고 그냥 하루 투어가 끝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강의하면서 중간중간에 아이고, 이거 해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진도 때문에, 나름대로 제 진도 때문에 놓치고 가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아무튼 이 지장간 개념도 여러분이 공부를 사실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가르쳐주고 지장간의 의미를 소개해주는 분이 별로 없다는 거죠. 책에 있으니까 그냥 봐라, 그죠. 왜 알아?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지장간이 삼합이라든지 12운성하고 그대로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큰 어떤 그 간직끼리의 관계를 꿰뚫어야 사실 지장간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일단 그건 뒤에 한번 기회 달 타기로 하고요. 일단 제일 큰 개념부터 정리해 봅시다.
자, 지장간하고 대별된 게 투간인데, 투간된 게 천간에 드러난 것은 말 그대로 수기가 과연, 수기, 빼어날 수의 수기 화현이다. 화현, 드러날 현인데, 그래서 원문에 있는 현자가 이 현자인지 모르겠네요. 드러날 현, 나타날 현. 뜻은 뭐, 뜻인데, 이 부분은, 예, 제가 원문에 있는 한자를 정확하게 제가 캐치를 못했으니까, 예, 두시고, 수기가 드러난 것. 자, 그 다음에 지지에 있는 것은, 지지에 드러난 것.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간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죠? 지지에 드러난 것은, 예, 실제 기운이, 기운이 작용하는 분야 정도로 외워도 됩니다. 분야라는 개념도 물론 시간 다뤄서 설명이 되겠지만, 실제 기운으로서 양보하지 않는 뜻이죠. 천전은 유자해라도 이거 기억나십니까? 천전은 유자해라도 지전은 금요하라. 그 구절 기억나셔요? 이게 서로, 이게 템포가 이게 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천간끼리 부딪히는 것은 비록 스스로자의 풀해자, 풀릴지라도, 천전은 유자이라도, 지전은 땅끼리 서로 부딪히는 것은 급하기가 불과 같다. 급여화, 같을 여자의 곧 불화자요. 그래서 이게 분야라고 해서 실제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지끼리 충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현상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천간끼리 할 때 정계충 이런 거 배우죠? 충 맞아요, 아니에요? 충 맞거든요. 맞기는 맞는데, 작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 그냥 비유를 들자면, 말로 싸운 거다. 말로 싸운 거다인데, 그 우리가 싸움 끝에 뭐라고 해야 되냐? 말도 못하나, 욕도 못하나, 내가 정의를 안 하더라. 그죠? 그러니까 천전은 유자에, 천간끼리 서로 부딪히는 것은 스스로 풀어지질지라도, 인신상충의 땅바닥에서 이루어진 것은 그 성패의 결과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긴장된 정도가 급하기가 불과 같다. 왜? 서로 용서 못하고 서로 용납 못하니까 반드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런 구절 정도는 여러분들 쭉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 지금은 강독 같은 건 안 하셔요. 지금 듣는 과목 중에 강독은 없어요. 뭐 적천수 강독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진술하고 충기는 충분을 안 한다고 얘기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아니, 진술충이라고 책에 나와 있는데, 왜 이게 충이 아니고 완전히 퍼펙트한 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저걸 오행적 개념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오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오행학이 아니라니까요, 오행학이 아니라, 이미 뭐냐면 천간은 10행을 써주었고, 지지는 12행을 써주었고, 그죠? 지지 12행. 맞습니까? 지지 12행 해가지고, 진하고 수를 같은 개념을 생각하면 큰일 나죠. 봄하고 가을이, 그럼 같다 이러면 말이 다 빵부다죠. 어떻게 봄하고 가을하고, 봄에 가을바람 부는 거 봤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행적 습성에 의한 오류라는 거죠. 이게. 같은 양에 속하는 토끼리니까, 이건 붕이다 이거죠. 친구다 이거죠. 이게 오행적 습성에 의한 오류다는 거죠. 지지에 있는 것은 정확하게 뭐냐면 지가 양보할 수 없는 시간적 분야라 해도 시간적 분야. 내가 이만큼은 내 지분이다 이거요. 이게 수월은 내 달이다 이겁니다. 딱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예요? 내가 형태를 들면서 내가 모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형충파에 의한 모든 변화 과정이 유형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고, 말로 하는 거는 뭐예요? 서로 막 욕만 하는 거예요. 막 처부수자 공산당 이러면서 막 욕만 하고 있는 거라.
욕만 하고 있는 걸 뭐예요? 유자해. 스스로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지장간은 뭐냐면, 지장간에 대해서 이제 옛글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지장간은 귀기가 음복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귀기. 귀기라고 하는 것은 이 귀라고 귀할 기자에 귀한 기운이 은복 수물은 자에 엎드린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좋은 말로 해서 그런 거예요. 좋은 말로 해서 귀기가 음복했다는 말이고, 지장간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조건부로 기어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것.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조건부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애들 문방구 옆에 가면 막 두더지 잡고 있죠. 이렇게 망치 때리면 그놈이 가만히 있어요. 두더지 가만히 있어요. 튀어 올랐다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게 지장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두더지만 할만하네 하면 또 기 들어가 버리고. 아시겠죠? 또 그 다음에 키워나서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망치를 맞죠. 그죠? 망치를 맞아요. 그래서 좋게 말해서 귀기가 음복한 것인데, 조건부로 움직이는 것은, 조건부로 움직이는 기운, 이런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조건부로 움직이는 기운, 요 놈들이 이제 애태우는 놈들이거든요. 뭐냐면, 팔자를 펼쳐볼 때, 쨍 하고 펼쳐봤는데, 신의 잉월에 딱 이렇게, 요런 모양의 신미월에 이런 모양 둡시다. 자, 여기에 비록 편인이지만, 인성이 스탠바이 되어 있죠? 자, 인성은 무엇을 기뻐하고, 관성을 기뻐하는데, 이 관성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인중에 병화가 들어있죠. 이거는 뭐예요? 수기가 빼어난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지 못해. 이렇게 우리 격을 취할 때 뭐예요? 이게 병화가 툭 튀어나오면 이거 바로 격으로 취해버리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합격이 되는 합격. 왜냐하면 땅바닥에 세력을 둔, 근거를 둔 놈이 확실하게 깃발까지 딱 올려가지고 대회 참가국이다 이러면서 깃발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건 합격이단 말이죠. 그죠? 근데 요 놈이 애석하기도 어렵다. 그 다음에 뭐냐면 식신이 재성을 제대로 돕지 못하고 재성의 모양도 편재가 아니라 정재다. 자, 이런 모양일 때 어디로 가는 게 좋겠어요? 폼이 덜 날지라도 조직사회를 가는 것이 뭐예요? 안정된 모양의 사회활동을 구축하는 방법이 된다. 제 논리에 이렇게 좀 의심이 쭉 나는 게 있습니까? 수긍할 수 있죠? 네, 수긍되죠? 자, 요때에 인중에 있는 병화. 자, 이 병화의 모양새를 이 사람이 따른다면, 그렇게 좀 폼 덜 나고, 대가나 보상은, 금전적 보상은 뭐예요? 정제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금전적 보상은 일반적인 수준은 되죠. 월급은 작지 않은데, 그 조직의 크기가 어떻게 해요? 크다, 작다. 작고, 폼 난다, 안 난다. 폼이 덜 나는 작은 조직 사회에 인인하여 활동을 구한다면. 그게 뭐냐면, 친척이 하는, 장사 중에서 좀 잘 돌아가는 장사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이것도 신살이 뭘로 부여되느라 달라요. 근데 임목은 뭐예요? 이게 천을기인이죠, 그죠? 천을기인이란 말은 알짜배기의 튼튼한, 또 세월 따르는 규모가 큰 실속의 규모입니다. 이거는 규모가 큰. 그 다음에 인사신술에 걸려들었죠. 뭔가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분야인데 내 계급장이나 그 조직의 규모는 작다. 그래서 작은 조직에 가서 선생님, 이상하게 대기업은 시험을 자꾸 쳐도 떨어지고 우리 삼촌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삼촌이 그냥 와서 자기 공장에 와가지고 일 좀 거들을 하는데 어쩌까 해? 그래 해라. 예? 왜요? 그래 해라. 그냥 두말 하지 말고 해라. 시끄럽다.
아, 선생님, 뭐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막, 네가 팔자에 가질 수 있는 모양새가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 똑같은, 우리가 이제 특히 이 학문을 하면서, 자, 봐보세요. 병의 기운과 거의 같은 모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가려놔야 됩니다. 자, 천간에 병 있는 건 다르고, 천간에 정 있는 것, 물론 이건 그저 음양 뭐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중의 병화 다르고, 그죠? 오 다르고, 사 다르고, 그 다음에 술중의 정화 다르고, 미중의 역이 정화 다르다. 그러니까 신일주가 관성을 짝지어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천간에 드러난 병 아니면 정. 그 다음에 지지에 있는 사 아니면 오. 그 다음에 인중의 병화, 술중의 정화, 미중의 역이 정화. 그죠? 요렇게 관으로 쓸 수 있는 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종이잖아요. 그죠? 요거를 다 여러분이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훈련을 하고 나면 이제 정말 2초가 1초만 끝난다니까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천간에 드러나 있는 병화. 천간에 드러나 있는 것은 뭐 자타가 공이 인정하는 뭐예요? 자타가 공이 인정하는 국가공직 또는 공공조직이라는 거죠. 공공조직. 그런데 지지의 오행적인 대세가 화를 도우는 인자가 있으면 무엇이 명실공이죠. 그죠? 지지에 있으면 명실공이.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지지에 세력이 없으면, 지지에 화를 돕는 세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실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유명무실. 유명무실이라는, 이 무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제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정부에서 뭐 보조금, 지원금 받는 무슨 단체 있죠. 뭐 무슨 연맹. 그죠? 청소년 우리가 보호연맹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뭐 연맹 뭐 복지 뭐 이런 식의 뭐 단체 이런 거 있죠. 뭐 기타 압력 단체까지. 이게 남들이 다 이름은 알 수 있으나 그 안에서 내가 건물에서 어떤 안정된 모양으로 월급이나 경제적인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없고, 또 그것을 하나의 명예를 권력성으로 내가 부릴 수도 없는. 구분되십니까? 예. 자, 요런 두 가지 모양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거죠. 다 정화도 개념은 똑같은데 이것이 뭐예요? 그것이 갖는 것이 일반적인 공공성이 아니라 편이죠. 그죠? 자, 편이라면은, 자, 법무, 치안, 군무, 또 특수한 용도, 또 뭐냐면은 공학 중에서 무시무시한 물건을 다루거나 하는, 그 공학 중에서 무슨 심사 업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있죠. 그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부여되어 있는 내무 말고 외무 이런 식으로 그죠? 인데 마찬가지로 지지의 세력이 있고 없고 따라서 명실공인지 유명무실인지 아시겠죠? 천재반 충분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중의 병화는 뭐냐? 자, 재성이 바탕되어 있으므로 경제적인 보상은 월급은 적지 않으나 뽀대가 안 난다 이거죠. 뽀대가 안 나니까 이게 뭐냐면 폼이 나지 않는 직장인데 짝지울 관이 없으면은 무엇을 해? 정제를 짝지움으로 안정성이 뭐예요? 안정성이 높다. 귀인이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나에게 크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육친이나 인간관계가 깔려 있다. 이게 천을기인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놈이 뭐냐면 범을 닮아서 통신회사든 전선회사라면 그 인연이 어떻게 해요? 매우 길 것이다. 항공, 통신, 근데 범은 팍 나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역마살에 관련된 분야로서 인목의 뜻을 계승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뭐 삼촌 회사에서 막 그냥 맨날 만년 상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15년째 상무다 이러면서 입사할 때 부장으로 가가지고 한 번 딱 진급해가지고 상무로 10년 쭉 가는 거예요. 그냥 보이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오는 뭐예요? 지지의 평가이죠, 그죠? 자, 이게 공공성이라든지 자타가 다 쳐다보면서 봐주는 인자는 약하지만 뭐예요? 예, 현실적인 실력 행사가 가능한 거니까 비록 폼은 덜나지만 예를 들어서 공학에 관련된 이 보통 이제 실이거든요. 땅바닥에 있는 건 실제 사물을 주로 다루는. 그 다음에 이런 법무나 치안이라면 어디야? 중앙이다, 지방이다. 예, 그래서 지방이나 지역의 근거를 둔 특수행정 분야의 조직사회에 인연하여 일정 세월 동안 기반 정립과 사회적인 번영을 이룩하게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는 뭐예요? 말 그대로 지지에 사라고 하는 것이 사정관이면서 파워풀이죠, 그죠? 파워풀이면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공학이나 지방 지역인데 오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오는 상징성 위주라면 사는 뭐예요? 실력 행사가 많은 현력 행사와 보상이 많은, 그죠? 실력 행사 보상이 많은 모양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술 중에 정말 이러면 야간반이거든요, 야간반. 야, 너도 불이냐? 술시에 뭐예요? 더운 기운이 들어가요. 밖으로 펼쳐진 게 아니죠, 그죠? 밖으로 펼쳐진 게 아니라 아궁이 속에 감추어진 불과 같아서, 즉 지상에 내려와서 밖에 에워싸여져 있는 모양. 그래서 가장 불기운이 뭐예요? 외부적으로 드러내기에는 힘이 든 정말로 자그마한 조직, 아주 소규모 조직 또는 뭐 야간반. 이게 학교라면 뭐예요? 야간 학교단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주중이라면 뭐예요? 주중이에요? 주말이에요? 주말 학교단 말이죠. 보이세요? 그래서 밤에 불 밝히니, 그죠? 술시에 밝았음은 밖에 남들에게 확 폼 잡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서 뭔가 그 뜻을 채우고자 한다. 아시겠죠? 그죠? 물론 이제 개술자가 놓여 있는 모양에서 자기가 그 신의 술을 만났을 때 뭐를 쓰겠어요? 양인을 쓰죠. 양인을 쓰면 비록 그 조그마한 조직이지만 내가 그 조직에서 발휘하는 능력이나 에너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가 칼을 뽑아 쓴다는 말은 내가 풀로서 역할을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조직은 너무너무 작은 조직이다. 자, 미중에 정하는 5의 여기가 그대로 넘어 있는 거죠. 그죠? 5의 여기가. 그래서 조직 규모가 중간 규모쯤이다. 중간 규모쯤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힘은요. 5의 여기가 그대로 넘어와 있죠. 그죠? 넘어 있으니까 실제적인 보상은, 폼은 그렇게 많이 안 나도 실제적인 보상은 비교적 원만하다. 자, 이런 식으로 그 관의 생긴 모양새가 결국은 뭐냐면 재관의 환경이라고 하는 틀이 되고, 그 틀에 결국 내가 부합하도록 인연을 찾지 못하느냐, 이것이 그 팔자가 쉽게 안정하느냐 안정하지 못하느냐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군이 와서 좋다, 뭐 화운이 와서 좋다, 뭐 이런 어떤 개념이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딱 보는 순간에 재 어떻게 생겼고, 관 어떻게 생겼고, 재와 소통하는 놈 어떻게 생겼고, 관하고 소통하는 인자 뭐 어떻게 생겼고, 이것만 쫙 분류하시면 그냥 한눈에 사실은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재관 다 없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식상으로 재대용.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대용이 있거든요, 대용. 그 다음에 인성만 드러나 있는 경우에 관을 대용.
관대용. 아니면 지장간에도 원래 좀 깔리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그럼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우리 격용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저런 관인이나 식상의 어떤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라도 성격한 거 있죠, 성격. 성격은 그 자체로 무슨 뭐 유자격이라는 뜻이에요, 유자격. 그래서 이 관인이라든 식상생제, 저 논리는, 관인이나 식상생제의 논리는 비빔밥을 편의상 분류해 나가기 시작할 때 쓰는 원리고, 일반적으로 격용법에서 성격이 되는, 그건 뭐 여러분들 다 분리되시면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격이 된 경우에는 그 격에 의해서 부여되는 어떤 그 특성을 따라서 사회활동을 어느 쪽으로 구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성격이 어렵다는 말이죠. 성격의 경우에는요, 우리 오면은, 집에 가서 읽어봐라. 그럼 왜냐하면 교과서적인 답이 있으니까. 교과서적.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시면 교과서적인 패턴에 자꾸 이제 훈련이 되는 건데, 실제 그런 사람들은 한 10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와요. 그렇게 나머지 95명은 거의 이 비빔밥 논리로서 정리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이 천간에 드러난 것, 지지에 있는 것, 뭐 지장간에 있는 것의 차이점들을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이런 형태로서 관의 모양과 뜻을 적용한다. 이 정도면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그 장간, 투간, 지장간의 어떤 그 적용법, 차이점, 이런 것들을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바탕이 될 만한 어떤 이제 그 여러 가지 그것들은 시간적으로 좀 너무 좀 쫓기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제일 큰 개념을 정리하고 신살에 의한 것만 조금 터치를 하고, 질문 한 1시간 받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조금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